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프티2 강독입니다. 오늘은 제6부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페이지 287페이지고요. 287페이지부터 오늘은 300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다룰 제목을 모두 적어봤는데요. 제목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일단 제6부의 전체 제목은요. 힘 끌어당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 끌어당기기. 힘에 대한 얘기죠. 힘이 없으면 짐이 무거워지죠. 힘이 있으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무거움을 느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힘이 약하면 충분히 평소에 들 수 있는 짐도 힘이 약해지면 무거워집니다. 근데 충분한 힘이 있으면 남들은 쩔쩔매는 것도 거뜬히 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짐은 가벼운 게 좋겠죠. 그러나 가벼운 짐조차도 들 수 없는 약한 힘의 상태는 되어선 안 되겠죠. 우리가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파도 타기 서핑에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서핑을 할 때 기본적인 조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기초 체력이 없으면 아예 바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드 위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보드 위에서 자세를 잡고 올라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돼도 바다 위에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 중심 잡는 그런 스킬,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트랜서핑의 여러 가지 기법들, 또 타프티의 기법들을 알고 있고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실 부분은 바로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힘 또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의 에너지는 마음의 에너지, 몸의 에너지, 심신의 에너지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오라장, 에너지장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한 힘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힘을 이제 끌어당긴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힘을 내기가 아니라 힘을 끌어당기기. 그 말은 뭡니까? 힘의 원천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네. 이 힘을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 끌어당기는 거. 내 걸로 만든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힘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리고 힘의 위치를 찾자. 이런 논리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87페이지 가벼워지기라는 내용은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가벼워지기 제목처럼 가볍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책 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인용을 하면서 바딤의 어떤 그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딤의 경험담. 가벼워지기라는 제목을 붙인 이 부분,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여는 말이에요. 이 전체에 대해서 힘 끌어당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지기가 왜 필요하느냐? 힘이 있어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면으로는 힘이 있을 때 가벼워지죠. 그런데 내가 가벼워지면 힘이 납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우리 중요성이란 개념 있죠? 중요성이란 개념. 트랜서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매우 큰 긴장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성을 낮춰서 중요성 제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중요성 제로 상태가 될 때 오히려 힘이 술술 풀리고 길이 열리는 그것이 트랜서핑 원리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지는 것이 힘을 키우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힘이 있을 때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일단 가볍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딤의 경험담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러시아는 구소련이잖아요. 그래서 공산권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에서 그런 교과서에 역사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바딤은 이제 그게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재미없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키는 거죠. 재미없다는 거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지루하고 졸립고. 그래서 이 시간을 버티는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지루한 수업을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 버티는 힘, 에너지 소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이걸 반전시키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싫어 죽겠다라고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아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하기 싫으면 참여하기 싫잖아요. 수업하기 싫고 창밖만 바라보고 딴 생각만 하고 빨리 끝날 생각만 하고 하는데 그럼 시간이 더 더디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바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약간 똘끼를 좀 발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수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적극적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에라 모르겠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정신으로 정말 똘끼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거예요. 나는 결과는 바라지도 않아. 시험 점수 바라지도 않아. 그랬는데 오히려 결과는 아주 후한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트랜서핑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애쓰지 않고 마지막에 결론은 중간 기말고사 점수, 구술시험 다 해서 A를 받았으니까요. 재밌죠? 미친 듯이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똘끼를 보이면서 A를 받았습니다. 수업을 피하지 않으면서 그냥 당돌하게 뛰어든 거죠.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적극성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내 책임이다.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내 책임이다. 어쨌든 내 선택이다 이거예요. 내 선택. 이 트랜스뱅의 기초잖아요. 기초. 내 선택. 모든 것은 내 선택이다.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앉아 있다? 그것도 내 선택이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말아라. 남 원망하지도 말아라. 어쨌든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이것도. 그래서 자발적으로 임하자. 그러면 어차피 끌려가듯 수업을 듣고 이도저도 아니면서 시간은 더 더디게 가고 괴로울 바에야 어쨌든 도망가지 못하니 그러면 이 선택을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이 안에서 내 선택을 하자. 이것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내 선택은 할 수 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 결과 기존의 질서에 따라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나온 A가 아니라 똘끼를 발휘하면서, 이 똘끼라는 거는 이제 좋은 의미의 똘끼예요. 그게 뭐냐면 펜듈럼을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펜듈럼이 예상하는 그런 논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듈럼의 포획에 왜 걸려드냐면 그 논리에 젖어들어요. 벗어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똘끼라는 것은 다른 좋은 말로는 창의적인 방식, 창의적인 방식.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식 또는 기존의 논리에 벗어난 방식. 일종의 굉장히 유머러스하거나 위트 있는 방식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펜듈럼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펜듈럼이 당황하면서 옛다 A, 너란 놈을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본론 2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힘 끌어당기기. 힘을 끌어당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바딤의 예가 나오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서 나온 바딤의 사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돼서 영혼의 목표를 따라서 자유롭게 내 길을 갈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많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빨리 이런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펜듈럼을 위해 복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펜듈럼 안에 있다고 해서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왜? 펜듈럼의 속성을 알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그게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 학교 수업을 피할 수 없어.
안 받을 수 없어. 뛰쳐나갈 수도 없어. 뭐예요 이게? 펜듈럼. 그러나 이 안에서 나는 내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펜듈럼을 심지어 이용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펜듈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펜듈럼에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위트 있는 방식으로 휙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펜듈럼이 휘청거리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는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안 해 하고 뛰쳐나가든가, 또는 뛰쳐나가지도 못하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싫다 하면서 제대로도 못하든가, 이도 저도 아닌 거잖아요. 뛰쳐나가도 또 손해예요, 손해. 왜? 하기로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안 하면 손해거든요. 안 하면 손해. 더 좋은 거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우린 계속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면서 스스로가 더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적용하는 트랜서핑의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요. 힘을 끌어당기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 앞에서 어떻게 동기 부여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기운을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관건은 뭐다? 적극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제 축구도 보면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계속 밀리고 하다가 골대 앞에서 볼을 뺏은 다음에 완전히 질주해서 골대를 향해서,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있죠. 공세를 펼친다 그러죠. 공세. 공수가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급격하게 공세를 펼치는 그런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딱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힘을 내는 거, 기운을 내는 거, 기운 빠지는 장면에서 펜듈럼한테 빨대 꼽히지 말고 오히려 기운 빠지는 그 장면을 기운 내는 장면으로 바꾸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펜듈럼을 피하면 펜듈럼이 날 향해서 막 포획하려고 달려와요. 강한 에너지로. 그런데 이것을 휙 피해서 이게 지나가면 그만큼의 에너지는 뭐다? 내게 된다 이거예요. 딱 그 원리입니다. 휙 피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던 그 에너지가 내게 돼버린다. 얼마나 좋아요. 맞서 싸우면 펜듈럼이 무조건 이기고 나는 패배하는 게임.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끝까지 포획하러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도대체. 휙 피해라. 휙 피해라. 지나가게 해라. 그만큼 날 향해서 달려온 강도만큼 그 에너지는 내게 된다. 곧 펜듈럼은 나의 밥이다.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 연장선상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제 개념이 더 잡힐 거라고 봐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2페이지 여기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Second wind, 정신적 고양, 영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볍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람인데 두 번째 바람이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운동을 하다 보면 고통이 줄어들고 운동을 계속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상태, 그거를 이렇게 세컨드 윈드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마치 그 마라톤 하는 분들 어느 지점 이상이 되면은 호르몬이 엔돌핀이 돈다 그러나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운동, 마라톤, 러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건 잘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세컨드 윈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신적 고양 또는 영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볍게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몸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이 힘든데 그 힘든 건 표면적으로는 고통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이 고통이 내가 운동을 하는 거하고 내가 고문을 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똑같이 운동이라 합시다. 운동을 강요당하는 거하고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거하고는 같은 고통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된 운동은 타인이 나에게 목표를 주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긴 자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지만 즐겁게 자발적으로 한 운동의 고통은 굉장히 기분 좋은 고통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느낌, 이게 이제 힘이 가벼워지는 거, 힘을 끌어당기고 가벼워지는 거. 다시 돌아옵니다. 예, 바딤이 이 수업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고통이에요. 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고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적극적, 자발적으로 바꿨죠. 그 안에서 내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내 수업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 나는 이게 더 이상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아요. 가벼워졌죠? 딱 그겁니다. 확장시켜 볼까요? 자, 펜듈럼 시스템 안에 있죠,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마지못해 하고 있어. 펜듈럼을 알아차렸는데 도망가질 못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모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대안을 아셔야죠.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펜듈럼 시스템을 우린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펜듈럼을 위해서 복무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 세컨드 윈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93페이지 가보세요. 중간에 첫 번째 단락 중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내가 할 거야 라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상황으로 전환하라. 네, 딱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밑줄 그셔도 돼요. 딱 핵심이에요. 뭐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강요하는 상황.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했죠. 이건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 다른 말로 선택권. 선택권의 위치가 트랜스어퍼의 위치. 네, 강요당하는 위치 뭐예요? 펜듈럼의 좀비의 위치. 이거를 전환시킨 거죠. 기꺼이 내가 하겠다. 내 선택, 내 책임. 이걸로 확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망하는 버릇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뭐 여행 갔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장소를 갔습니까? 음식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후회되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누구 선택? 내 선택. 그럼 뭡니까? 기꺼이 즐기는 거예요. 못 즐겨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다른 재미를 찾는 겁니다. 기꺼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선택이니까. 그럴 때 뭐예요?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가벼워진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 포획이 걸려드는 게 없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힘이 솟는 겁니다. 제 아무리 힘 빠지는 상황에 우리를 처하도록 펜듈럼이 내동댕이 치더라도 이러한 트랜스서핑 타프티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힘을 내고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생각을 전환해서 올라오는 힘입니다. 이건 진짜로 살아나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뭐 해요? 그냥 참죠. 야야야 그냥 참고 넘어가. 에이 어쩌겠냐. 에이 이러면서 버티죠 버텨. 아이 그래도 여행 왔는데 얼굴 찌푸리면 안 되잖아. 그냥 맛있게 먹고 나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현실의 모터를 돌리기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힘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당신과 함께하려 들 것이다. 자, 요 문장이 되게 재밌는 문장이에요. 내가 의지를 사용하는 것, 자유의지의 상태로 내 의지를 선택권을 사용해서 선택을 할 때 힘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나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약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웃으니까 행복하냐, 행복하니까 웃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가 긍정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이완되게 돼요. 그 원리를 아신다면 우리는 웃는 표정을 지으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걸 어느 시점에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전 잘합니다. 뭐냐면, 할 거면 기꺼이 하고 미적거릴 거면 때려쳐라.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때려쳐라. 저 약간 그런 좀 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누군가 함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을 할 때 미적미적거리거나 막 그 짜증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못 봐줍니다. 저는 그러면 그래요. 그러려면 하지 마. 너 없어도 돼. 다 내가 할게. 가.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로. 제가 좀 고달프더라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참 함께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은 내 선택이다. 그래서 이걸 넓게 확장시키면 뭡니까?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29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볼딕체에 있는데 이거 되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 읽어볼게요. 달리기 위해서는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는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 그냥이란 말 나오죠? 그냥이란 말. 저는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리기 위해서 뭐 이유를 찾고 조건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은 뭐냐?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 차리고 싶어요. 힘을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따르면 답은 뭐다? 그냥 힘을 내면 됩니다.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힘이 나요. 되게 재밌는 겁니다. 힘이 나서 힘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계속 힘이 빠집니다. 집 바깥에 못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힘을 내시면 돼요. 힘을 내면 힘이 나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움직여. 그냥 해. 뭘 기다려. 뭘 해결을 하고 뭘 풀어. 그냥 하라니까? 그래서 힘이 나고 나면 풀리는 거예요. 이게 트랜서핑입니다. 우울하세요? 안 우울해야 뭘 하겠어요? 사람 만나고? 아니에요. 밖에 나가세요. 햇빛 받으러 나가세요. 산책하러 나가세요. 걷고 오세요. 뭐 준비가 돼야 뭐 운동을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운동하러 나가세요. 그러면서 준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아, 내가 다 조건을 다 이제 다 갖추고 나서 이제 연애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하세요. 그러면 모든 준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셨죠? 아, 나는 이게 트랜서핑 이제 심리배님이 강독 더 이상 안 하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할 때부터 공부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냥 적용하세요. 느끼는 대로, 이해한 대로 적용하세요. 그러면서 트랜서핑이 점점 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95페이지 이제 힘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296페이지를 보시죠. 여기에 확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위에 볼틱체로 되어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나는 힘을 찾고 있다. 나는 힘의 위치를 찾고 있다.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힘을 찾고 있다. 나는 힘의 위치를 찾고 있다.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할 것이다. 세 가지죠. 네. 힘이 어디 있을까? 네, 나는 힘을 찾고 있다. 힘을 찾으니까 힘에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힘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그 힘이 내게 됐죠. 그러니까 나는 이 힘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힘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힘을 찾겠다는 의도. 그리고 힘을 찾을 수 있다는 의도. 그리고 그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도. 예, 선택보다 더 강한 개념으로 지금 의도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힘을 찾고 힘의 중심을 찾고 힘이 내게 되고 나는 그 힘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짧게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힘을 내면 힘이 난다죠. 힘이 나니까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먼저 힘을 내면 능동, 힘이 난다, 수동. 이게 트랜서핑 원칙 아닙니까? 내부 의도로 선택을 하면 외부 의도에 올라탄다. 그것을 조율하고 가면 된다. 그 힘이잖아요, 지금 그 힘. 예, 원리가 똑같죠? 그래서 힘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힘을 찾으려고 하고 힘이 찾아지는 것을 의도하고 힘이 내게 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 요 절차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이러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힘은 유사한 개념으로 외부 의도와 유사하게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힘은 나의 내적인 의지력, 내부 의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힘의 원천, 이것을 우리는 찾을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기꺼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약식으로
절차를 줄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힘을 내세요, 그냥. 힘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아, 저 기운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기운 내세요. 그리고 기운 나게 움직이세요. 그럼 기운이 나요. 이거예요. 아, 저 몸이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세요. 몸 좋으세요. 그러면 몸이 좋아져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트랜스서핑 비유를 하잖아요. 트랜스서핑 원리를. 우산을 피면 비가 오고 우산을 접으면 비가 그치더라. 그죠? 비가 오니까 우산을 펴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치니까 우산을 접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선택, 의지가 먼저고 나의 현실이 뒤따라온다. 힘을 찾기 위해서, 힘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냥 힘을 사용해라. 아, 어디 있는데요? 아니, 그냥 사용해. 어디 있는데요? 모르겠어. 일단 사용해. 그러면 알게 돼. 어디 있는지도 알게 돼. 요런 논리입니다. 요런 논리. 자, 이제 296페이지에 박스로 왔습니다. 이것도 확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쭉 읽어드릴게요. 나는 힘의 중심이다. 나는 힘을 찾고 있다. 나는 힘의 위치를 찾고 있다.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할 것이다. 나는 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힘의 흐름이며 나 자신이 곧 힘이다. 나는 힘의 중심이며 내 주변에 움직임이 있다. 나는 매혹시키고 끌어당긴다. 사람, 사건, 돈이 나에게 이끌린다. 왜냐하면 나는 힘의 중심이며 모든 것을 기발하고 훌륭하게 해내기 때문이다. 네. 이걸 좀 압축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학원으로 사용하실 때 압축을 하신다면 압축 버전으로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힘의 중심이다. 나는 힘의 흐름이다. 나 자신이 곧 힘이다. 나는 사람들과 사건들, 돈을 매혹시키고 끌어당긴다. 네, 이렇게 압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압축시켜서 좀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제 잘 사용하는 말인데, 저도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는데,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 하게 되어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 아시겠죠? 예, 결국 내가 선택을 지금 안 했을 뿐이지, 하고자 선택을 하고, 하고자 의도하고, 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적용하는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힘의 중심을 찾는데 지금 답이 나왔죠? 힘의 중심이 어디예요? 힘의 중심. 나. 이게 무슨 힘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이제 힘이라고 한번 봅시다. 이걸 힘이라고 해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힘이, 파워가 이제 100%예요.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아주 얕게 채우면 이거는 힘이 아주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나는 힘의 중심이다 하는 이것은 물이 100% 찬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뭐냐면 이 항아리의 밑둥을 딱 깨버립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요. 그래서 항아리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항아리. 배관처럼. 그러면 이 힘은 뭡니까? 이거 물 가득 차봐야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뚫린 항아리를 어디다 놓습니까? 흐르는 물에 확 던져버려요. 그러면 세차게 흐르는, 끊임없이 새롭게 흐르는 이 물이 계속 흐르죠. 계속 흐르죠. 엄청난 힘이죠, 이게. 이 엄청난 힘이 어디로 왔습니까? 외부로부터 왔죠. 근데 나를 관통하죠. 그래서 내 것이기도 한데 내 것이 아니기도 하죠. 내 것이 아니지만 또 내 것이 될 수도 있죠. 나와 힘이 하나가 된 상태. 힘이 나인가, 내가 힘인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걸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 얘기해서 이제 알고 있죠? 오라장만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장에 있죠? 에너지 흐름. 에너지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척추를 따라 흐릅니다. 밑에서 위로도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도 흐르고 오르락 내리락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면서 분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흐름.
이 흐름, 이 에너지 흐름은 어디서 왔어요? 외부로부터 흐르는 것을 나를 관통시킨 결과죠. 요 원리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사용할 때 이게 뚫리는 거예요. 막힌 힘이. 이게 뚫려서 흐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힘을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방면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힘의 원천과 맞닿아서 그 에너지가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성이 있을 때 자력이 나오죠. 자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끌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끌려오려면 자성이 있어야죠. 물질이 끌려오려면 자성이 있어야죠. 좋은 것들을 끌어오려면 자성이 있어야죠. 향기가 나야죠. 빛이 나야죠. 내가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 썩은 냄새 풀풀 풍기면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파리떼만 꼬이죠. 이제 아시겠죠? 다 연결되는 그 내용입니다. 힘의 중심이 어디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 의도 이런 형태가 아니다. 왜 내가 힘의 중심인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열려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297페이지에 보면은 다운머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아까 박스에 있는 내용을 선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298페이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힘의 위치 찾아내기. 힘의 위치를 찾아내기인데요. 이건 내용이 짧아요. 이 박스에 있는 내용 위주로 다루면 되겠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커요. 그냥 한 페이지 가득 채운 박스입니다. 299페이지를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힘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방법은 세 가지다.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해야 된다. 첫 번째, 다운머리를 활성화하여 현실을 선택한다.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직접 선택해야 한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힘의 위치를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운머리 먼저 얘기하고 있죠. 다운머리 활성화. 그리고 현실을 선택해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의도를 사용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힘의 위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다운머리가 활성화되면은 이것은 플러그가 콘센트 전원에 연결이 되면 여기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이것을 메타력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죠. 메타력. 이 메타력에 의해서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오고 외부 의도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필름이 끌려 들어온다. 그래서 이 메타력을 사용하는 거다. 이 얘기했죠? 메타력. 이게 뭐예요? 힘이죠. 이것도 힘. 이 힘의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머리 활성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슬로건을 만들고 그것을 더 자세히 알려주는 해설을 써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은 아까 앞에 주제에서 다뤘던 제가 일종의 확언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나는 힘의 중심이다. 요 얘기 있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일종의 상기를 해라. 이 얘기예요. 쭉 읽어드릴게요. 나는 힘의 중심이다. 나는 힘을 찾고 있다. 나는 힘의 위치를 찾고 있다.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할 것이다. 나는 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힘의 흐름이며 나 자신이 곧 힘이다. 나는 힘의 중심이며 내 주변에 움직임이 있다. 나는 매혹시키고 끌어당긴다. 사람, 사건, 돈이 나에게 이끌린다. 왜냐하면 나는 힘의 중심이며 모든 것을 기발하고 훌륭하게 해내기 때문이다. 네, 아까 했던 그 내용 동일하죠? 그거예요. 그거를 뭐 해라? 다시 한번 외쳐라. 선언해라. 이 얘기예요. 선언해라.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뻔뻔한 것처럼 들리냐? 아니다. 딱 좋다. 힘을 대하려면 힘차고 강하게 행동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이것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힘의 위치를 찾고 이런 힘을 내 걸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힘차게, 강하게,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당하게. 또는 이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뻔뻔하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내 거다 이거죠. 내 건데 왜 위축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 없는데도 위축되는 경우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세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허리를 쭉 세워보세요. 어깨 피고
목도 딱 세우고, 자, 전방 15도. 자세를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힘차게, 강하게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십시오. 나는 힘의 중심이다. 나는 힘의 흐름이다. 나는 힘이다. 이렇게 할 때 뭘 떠올리면 돼요? 예, 앞서 얘기한 이 흐름. 이 흐름 속에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다. 나는 힘의 흐름이고 나는 곧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어느 지점에 둬야 되겠습니까? 딱 이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활성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다운머리랑 이제 함께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운머리를 활성화시키고 이 슬로건을 외쳐라. 네, 선언을 해라. 또는 확언을 해라.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해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느낌이 좋으면 하시고 느낌이 안 좋거나 잘 모르겠으면 보류하시고 그럼 됩니다.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 그냥 조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이 구현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봐라. 반드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운머리 이 활성화시켜서 이 어떤 느낌, 이 지점의 느낌이 살아나게 되면 감각이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이게 머리로 상상하는 거랑 다른다고 그랬죠? 머리로 막 상상하고 생각을 사용해서 머리를 써서 막 심상화하고 이게 아니에요. 긴장을 풀고 나의 의식의 위치가 이 날개죽지 사이에 뒤쪽, 뒤쪽 부분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열리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다운머리 활성화하고 저는 이제 말로 심상화를 합니다. 상상 이미지보다는 말, 실제로 소리를 내서 확언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때의 느낌은 눈이 확 살아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정확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 느낌을 비슷하게 표현을 하자면 눈이 확 살아나요. 똘망똘망해지는 느낌? 정신이 확 깨이는 느낌. 내가 내 거푸집 같은 몸 안에 이렇게 안에서 눌려 있다가 확 살아나는 느낌. 이 거푸집 같은 옷을 내가 감싸고 있는 느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정신이 명료해집니다. 명료해져요. 가벼워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가벼워지기. 가벼워지는 거는 힘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위축되는 건 무거워지는 거죠. 힘이 빠진 상태죠. 지금 힘의 위치를 찾고 힘과 접속이 되고 힘의 중심이 되고 힘이 흐른 거죠. 다운머리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가벼워집니다. 의식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보십시오. 세 번째, 힘을 가지고 해낸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 결국은 이제 연결되는 거죠. 다운머리 활성화에서 이런 힘의 중심이 되는 확언 또는 선언,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힘을 가지고 뭘 해요? 적용이죠, 적용. 실전 적용. 그래서 일할 때 적용하고 인간관계에서 적용하고 개인적인 자기 개발에 또 적용을 하고 뭐 어떤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하고 등등등 인생 전반이죠. 적용을 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 확인, 점검해라 이거예요. 점검, 피드백. 결국은 이 힘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내 현실 한마디로 현실의 결과에 주목을 해라. 점검을 해라. 체크를 해라. 이 얘기예요. 계속 읽을게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라. 이 창작물에서 무엇이 너희에게 영감이 됐는가? 무엇이 너희를 깜짝 놀라게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게 영감을 주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해봐라. 그러니까 뭔가 이런 다운머리 활성화를 통해서 힘의 정위치로 가서 그 힘을 사용함으로써 뭔가를 해냈을 때 다시 한번 뭘 해라? 아, 운이 좋았어. 어쩌다 됐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지? 평소에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내가 이걸 해냈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점검을 해라. 힘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을 했다면 3번은 1, 2번 때문에 된 게 맞죠?
그런데 1번, 2번 안 하고 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했든가, 의도를 사용했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그냥 일이 된 걸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다면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니, 결과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러한 힘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라. 이게 이제 4년표 시기가 되는 거죠. 4년표 시기. 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이게 4년표 시기. 유효함 찾기는 이제 실패했을 때, 그래도 이건 참 나에게 도움이 됐어. 이런 거. 그래서 4년표 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힘이 구현된 작품을 찾아라. 음악, 영화, 예술작품이어도 좋고 단순한 습작일 수도 있다. 모든 곳에서 힘을 찾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러한 힘이 들어간 것, 다시 말해서 외부 의도의 결과로서 나온 것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혼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혼이 깃든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음악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고 예술작품, 문학작품 이런 것들에 이런 영혼이 깃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것들, 뭐 꼭 거장의 것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란 얘기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깃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거는 입맛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을 살게 만듭니다. 아주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려는 것을 해보란 얘기예요. 왜? 그래야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면서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힘의 감각. 그래서 결국은 오늘 얘기하는 이런 힘이 뭡니까? 외부 의도의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부 의도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외부 의도의 힘을 사용하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된 것들을 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외부 의도의 에너지, 좋은 명품의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내 걸로 취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영화를 자꾸 보려고 하고,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큐 같은 것도 좋은 다큐멘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다 음식이에요.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내가 쓰레기가 되고요. 계속 빛을 드시면 내가 빛을 머금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뭐 외부 의도의 힘, 뭐 이 힘의 원천이 다운머리인데 모르겠어.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삶에 의욕이 살게 만드는 것, 행복감을 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이런 문학작품, 예술작품일 수도 있고 어떤 외부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경험을 찾아 나가십시오. 결국은 좋은 것을 많이 접해라. 좋은 사람들, 좋은 모임들, 좋은 걸 접해라. 이거 좋은 거 한마디로. 좋다는 게 뭐예요? 기운을 나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요것을 잘 관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문장. 그리고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해내는 습관을 들여라. 결국은 이 힘을 사용해서 해라 이거죠. 애쓰는 힘을 사용하지 말고 노오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되 이런 힘을 사용하면서 노력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장정의 강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벼워지기부터 시작해서 힘 끌어당기기, 힘의 중심, 힘의 위치 찾아내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좀 길게 강독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2주하고 정착을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이제 멤버십 영상도 다시 라이브 에너지 브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새로운 걸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1월이 지나면 이제 끝날 겁니다. 12월 초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돼야 여러분들 다시 완전히 정상 궤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초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좀 더 새로운, 더 변신된 모습으로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리맨 채널 응원하실 거죠? 이 영상 도움 되시죠? 그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올라오고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하이프라고 하는
하이프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3번까지 누를 수 있는데 눌러주시면 이 심리맨 채널이 순위가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위해서 이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프 3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응원하실 분들은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좋은 더 영상들, 다양한 영상들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